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의 옵션과 구성품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팰리세이드를 탄 지도 이제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소감을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대자동차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가격으로 가시면은 각종 구성품들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솔린 3.8 가솔린 3.8을 타고 있습니다. 3.8 엔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은 없는데 이 특징을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3.8 엔진은 사이클이 일반 오토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3800cc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신속한 응답성을 바라기보다는 약간 연비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제 경우에는 시내와 시외를 통틀어서 약 9km/리터 정도 나오고 있고요. 이때의 평균 속도는 약 한 30km를 좀 넘는 30km/h를 좀 넘는 그런 정도의 운행 환경입니다. 8단 자동 변속기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변속 충격도 없고 그렇게 뭐 불만은 느끼지 않는데 오히려 이 ISG 시스템이 변속 충격이 좀 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ISG 시스템은 호불호가 있는데요. 어차피 기본 사양이기도 하고 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은 뭐 적응하기 나름인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은 다 기본이지만 제 경우에는 이 모두 크게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꽤 나은 정도의 어떤 그 성능을 보여주는데 문제는 이것도 사고사를 찾아보시면 아주 가끔이지만 오작동을 해가지고 뒤에서 추돌하는 그런 사고를 오히려 유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전방 충돌자 방지 보조만큼은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전방 충돌 방지 보조를 그 하는 시스템을 조금 더 개량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뭐 에어백 같은 경우는 다 기본사항이고요. 외관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중에서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앞면과 1열 도어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2열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고급차가 아니고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CM 룸미러는 그래도 꽤 편하죠. 야간 운전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뒤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 빛을 줄여주기 때문에 꽤 편합니다. 편의는 어, 여기서 특별한 것들은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패들 시프트는 앞서 말씀드린 전자식 변속 버튼 때문에 같이 세트로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3존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고 여기서는 공기청정 모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것으로는 USB 충전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 외에도 파워 아웃렛도 꽤 있습니다. 주차거리 경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는 달리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 차량에 기본으로 탑재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브레이크 등이 고장나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뒷차에서 반응이 느릴 수가 있거든요. 시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1열 같은 경우는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가 특징이겠네요. 그 외에 멀티미디어로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석 취침 모드, 일반 사운드 시스템, 블루투스 핸즈프리, 그리고 USB 단자가 기본입니다. 위로 넘어가면은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내비게이션 패키지라든가 스마트 센스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레스티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되는 기술들이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특히나 앞서 제가 크게 도움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던 차로 이탈 방지하고는 달리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스탑앤고가 지원이 되면서 예전에 그랜저 IG와는 달리 그랜저 IG 때는 옆에서 끼어든 차량을 잘 인식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급정거하는 형식으로 거리를 맞추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팰리세이드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전보다는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차로 보조 장치와 더불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주행 보조로 넘어가는, 여기 나오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도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의지를 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핸들을 놓고 있기는 약간 좀 그렇죠. 근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많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차량의 자세를 제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나 고속도로에서는 그긴 시간을 주행하다 보면은 그 피로도를 덜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여기 지금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연결이 되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도 기본으로 들어있는데, 사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는 이 앞서에 있는 익스클루시브에도 넣어줘야만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할 때 그 변경하는 차선에 사각지대에 뭔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작동해도 굉장히 큰 사고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뒤쪽으로 후진을 하는 경우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제가 후방을 잘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죠. 그때 차량이 접근한다거나 해서 충돌할 상황에서 브레이크 제동이 들어가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기능들은 어, 차량의 어떤 등급을 가리지 말고 어떤 차량이든지 모든 차량에 다 적용이 돼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로이 휠하고 타이어는 약간 그 멋으로 달아놓는 그런 그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승차감 면에서는 오히려 이제 인치가 클수록 이렇게 뭐 이득 볼 건 없는데, 속도 면에서는 좀 이득을 보겠죠, 약간. 내장에서는 7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와 인조 가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본상이니까 프레스티지에서는 기본상이니까 크게 신경이 안 쓰이고, 그리고 프레스티지가 아니고 익스클루시브더라도 크게 뭐 신경 쓰일 만한 아이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약간 계륵인데, 이게 왜 계륵이냐 그러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자체는 좋은데 이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사용하는 면에서는 그다지 고려가 되지 않아서 디자인됐다고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가 그랜저 IG랑 비교하는 건데, 그랜저 IG에서는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을 하더라도 수납 공간에 어떤 거리적거림이 없이 원활하게 쓸 수가 있는데,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하게 되면은 그 수납함에 그 많이 그 거리적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충돌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은 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자세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자세와 그리고 사이드 미러, 허드 이런 그 위치들을 한꺼번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는 썬팅 효과가 있는 건데, 뭐 다들 썬팅 하시니까 뭐 썬팅을 진하게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만, 어쨌든 썬팅을 하시니까 중복되는 개념이 되겠죠. 오토 디포거는 상당히 작동 잘 됩니다. 레인 센서도 괜찮고, 하이패스 시스템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위급에도 여기 익스클루시브에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꺼놓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급에 올라오면은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10.25인치가 달리고요. 블루링크 후속 대화 모드가 다 지원이 됩니다. 이제 패키지 품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보이는 곳은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선택하셨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패키지 품목인데, 내비게이션 항목은 여기서 블루링크라든가 하이패스 시스템은 별도로 다른 장비를 사셔서 구현하실 수가 있고, 후속 대화 모드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선택하신다면 저는 여기 지금 스마트 센스 2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하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많이 사용하신다면 그런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죠, 반드시. 왜 그러냐면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연동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하고 여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연동이 되고요. 그 이외에 선택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더 선호하신다면 굳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스마트 센서 1과 스마트 센서 2의 차이는 여기 지금 나오다시피 내비게이션 선택 시에 가능한 게 센스 2고요. 그 내비게이션 기능들이 빠진 게 센스 1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차이로 나뉘어지죠.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시내 주행만 하신다면은 스마트 센스 1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속도로를 그나마 좀 타신다면 센스 2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센스 1은 꼭 필요한가가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 기능 하나만 가지고 이 스마트 센서 1을 선택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뭐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기능을 주로 사용하신다, 그럴 때는 그리고 이제 흑축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제가 권해드리는 기능이니까 그 두 가지 정도만 해도 꽤 쓸모가 있는데, 만일 이 SCC 기능을 사용치 않으신다면 뭐 굳이 사용하실 이유가 없겠죠. 거기다가 고속도로도 안 탄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다가 크게 효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은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뭐 인치업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장단이 명확하기 때문에 장점은 컨트롤이 좋아지고 단점은 승차감이 나빠지죠. 컨비니언스도 그렇게 뭐 특별하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꺼놓고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그 형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랜저 IG와 비교하면은 약간 사용상에서는 수납 공간과 충돌되는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자세 메모리는 운전을 교대로 하는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죠. 타워 세이프티는 편의시설이고요. 그래서 컨비니언스도 그렇게 크게 저는 와닿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프레스티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다 들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디자인 셀렉션도 저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큰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나파 가죽 정도 이외에는 뭐 글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스웨이드 내장재도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나파 가죽에 대한 호불호일 테고, 가격도 아마 나파 가죽이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할 겁니다. 패밀리는 저는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아이들이 있으시다면 안전하차 보조 기능, 그리고 저는 이제 수동식 도어 커튼은 항상 설치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3열 파워 폴딩 시트는 많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하시겠죠. 사실 패밀리도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테크 옵션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크레 사운드, 액티브 노이즈 중에서 이 뒤에 두 개를 빼고는 다 저는 추천드리는 항목입니다. 크레 사운드는 뭐 그렇게 좋은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크레 사운드가 아닌 기본 사운드는 또 얼마나 나쁜지는 제가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테크는 전체적으로는 추천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익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220V 인버터는 일반적인 저는 약간 오해를 하고 선택했던 아이템인데 뭐 야외에 나가서 커피포트로 물을 끓여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런 용도를 생각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인버터가 지원하는 전력 양이 200W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그런 종류의 전자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X 패키지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테일게이트 램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러기지 프로텍션 매트는 개별 품목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여기서 선택해야만 되는 아이템이긴 한데 뭐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그 사용의 편의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팬시한 느낌의 그런 옵션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실생활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다만 러기지 프로텍션 매트는 강추하는데 이거는 별도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굳이 선택을 안 하셔도 이게 따로 요거만 따로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크게 권하고 싶은 그런 옵션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선택 옵션 4가지가 나왔습니다. 듀얼 와이드 선루프, 살인과 험로 주행 모드, 경사로 조속 주행 장치, 그리고 7인승이냐 8인승이냐, 그리고 디젤 엔진이 있죠. 거꾸로부터 가면은 디젤 엔진은 간단합니다. 연비가 좋고 당연히 이제 유지비가 적게 들죠. 대신에 수리비가 비싸고 진동과 소음이 문제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락함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솔린으로 갔고요. 대신에 가솔린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한 100만 원 나옵니다. 100만 원에서 몇만 원 빠지는 정도가 나오는데 디젤은 뭐 제가 내보진 않았지만 한 6, 70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걸로 들었습니다. 호불호가 있겠죠. 저는 가솔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인승이냐 아니냐 7인승일 경우에는 2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죠. 근데 7인승과 8인승은 과연 2열을 어떤 용도로 쓸까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3명이 앉는 시트보다는 독립 시트가 당연히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4인까지 주로 이용하고 뒷부분을 트렁크 용도로 쓰신다면 7인승이 맞고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타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8인승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사륜구동과 험로주행 모드는 사실 저는 이 옵션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험로주행 모드를 쓴다는 얘기는 그리고 사륜구동을 쓴다는 얘기는 어디 좀 험한 지역에 갔을 때 그런 데서 레포츠용으로 사용할 때 빛을 발함하는 옵션인데 정작 그 프레임 바디도 아닌 이런 도심형 SUV가 이런 정도의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할지는 글쎄요. 그래서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크게 그 효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펠리세이드가 전륜구동이었다면은 사륜 정도는 선택했음직한데 어떤 그 우리나라의 기후 환경을 감안했을 때 하지만 후륜구동이고 제가 도심 주행을 거의 99%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아직까지는 겨울은 한번 지났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는 크게 필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와이드 선루프는 뭐 아무래도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또 선루프는 호불호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차체 강성 문제와 하자가 발생하는 그 우려가 많기 때문에 선루프는 선택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듀얼 와이드 선루프와 사륜구동, 험로주행 모드를 제외한 모든 옵션을 선택한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동안의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